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7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CFD 계좌 라데견 사태 종목들 한번 다시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 일은 정말 큰 어떤 반면교사,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내가 이 관련주가 투자를 안 했더라도 꼭 살펴보면서 다음번에라도 혹시 다른 좀 방향이지만 내가 무엇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PD수첩에 이렇게 이제 라데견 사태에 대해서 어제 6월 6일 날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라데견 주가 조작, 전반부 후반부에서 저도 쭉 다 봤는데, 일단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했고요. 혹시 관련돼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나 분들은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진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좀 정리를 하자면, 주가를 통정 매매라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와 숫자 1이라는 사람이 다른 명의로 주식을 이렇게 5만원짜리 주식을 6만원에 사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가를 부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4,550원짜리를 내가 A라는 사람이 주식을 B라는 사람이 16,000원에 사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핸드폰 100개, 200개를 만들어서 당사자 매매 고객의 어떤 집 근처로 가서 주식을 사고 파는 굉장히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16,000원에 사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16,000원에 산 거를 2만원에 사려고 하니까 일단 당장 오늘은 신규 고객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기존 고객의 돈을 더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신용 레버리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CFD라는 계좌에서 1억이 있는데 또 1억을 신용을 땡겨서 마치 내가 C라는 사람의 주식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나는 투자의 개념으로 2만원에 주고 성강이라는 주식을 다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F라는 사람이 또 5만원에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F라는 사람의 시종계좌, CFD 계좌를 가지고 또 5라는 사람의 주식을 6만원에 또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사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안 떨어진 이유는 모든 계좌를 다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유통 주식 수량이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동 주식 수 38% 되어 있죠.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자사주도 많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데겐 일당이 이 주식을 다 가져가고 CFD 계좌 신용까지 끌어 써버리면 시장에 남는 주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용 반대매도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용 비율이 약 10%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빵이죠. 이제 이 일당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지금 성광,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세방 다 신용 잔고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라데겐 사태 때 12%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주식, 원래 주식에 상장된 주식이 없는데 그 주식에 없는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현금으로도 사고 신용으로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주식 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0명이 안 팔면 이 주식은 누군가가 그 누구도 들어와서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중간중간 개미들이 이렇게 깔짝깔짝 들어오는 거 있지만 100억씩 200억씩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판 함정이 하나가 있었던 게 바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정광,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하림지주, 다우데이터, 세방 이 기업에 대주주와 커넥션이 되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봤을 때는 지금 커넥션이 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식들을 잘 공략은 했으나 그 다음에 공매도도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갑자기 또 되는 것도 좀 함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도 걸려 들어갔고 대주주도 걸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증권위원회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물거품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꼬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끊고 이제 종목을 바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바꾸려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폰지 사기와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돈을 너가 들어오면 이제 폰지 사기의 좀 차이점은 돈을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눠주질 못했던 거죠. 계속 돈이 100억, 200억, 1000억 쌓이기만 하는 거죠. 그럼 그 1000억 쌓인 거를 다시 100억을 돌려주는 게 폰지 사기인데 그 돌려주기 전에 이 지금 사태가 이제 완전히 폭발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돌려주는 과정, 이제 수익 실현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이제 나덕현 일당이 보니까 이제 50% 정도 수수료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만 원에 샀던 사람이 5만 원에 주식을 팔게 될 때 이 차익, 그러니까 1억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1억을 벌었으면 5천 원을 빼가고 그 빼가는 돈을 미국에 있는 골프장이라든지 뭐 국내 골프장의 회원권으로 돌려받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엄청 뭐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꼬리가 너무 길어버린 거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금 탈루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모든 것들이 이제 너무 어마어마해져 버린 겁니다. 돈을 벌 때는 좋았으나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이제 본인도 이제 감을 잡았을 겁니다. 아니, 더 이상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선택은 해외 도피, 필리핀이나 이런 게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그냥 방송에 나오면서 자신의 존재를 또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보통 요렇게 했으면 이제 해외 도피하거나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카지노 이제 드라마 보면 그렇게도 못했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 구속되어 있어 이제 감옥에 있는데, 뭐 형량 분위기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갈 구멍이 없는데 답은 없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금융범죄로 형량 상계 뭐 5년에서 10년 이의진 같은 경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온다고 쳤을 때, 나오고 나면 이제 환수 안 해주고 사건 종결되면 추징금 낼 거 내고 남는 돈, 자기가 지금 그동안 꿍쳐놓은 돈이 뭐 1000억, 2000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로 보상을 받는 걸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반성하고 최대한 형량 감면 받아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냥 공개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망가봤자 나중에 뭐 수색되고 다 잡히는데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주식들은 무슨 이제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요 두 가지인 거죠. 지금 이제 왜 이 방송을 했냐? 첫 번째는 그래요. 어쨌든 나덕현 일당이라는 주가 조작범이 이 주식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작이 이제 다 끝났고 사건도 이제 어느 정도 결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전혀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성광이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삼천리가 마이너스 76%, 대성홀딩스가 마이너스 86%, 서울가스가 마이너스 83%, 하림지주는 마이너스 57%, 다우데이터 마이너스 72%, 세방이 마이너스 72%, 이제 이렇게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기업이 문제냐? 이제 그걸 이제 궁금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다 빠졌으니 물량도 다 나왔고 신용도 다 털렸고,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새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 잔재를 남아서 뭐 뭔가 앞으로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제 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지금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우데이터의 김익래 회장이 이거 주식을 판 거에 대해서 사전에 미공개 정보가 있었냐, 뭐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뭐 마찬가지. 그래서 대주주들이 판 것에 대해서 이제 이상거래로 또 추가적인 검찰 조사로 인해서 뭔가 거래 정지가 뜨거나 뭐 대주주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뭐 횡령이거나 뭐 주가 배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이제 사고가 제2차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고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 주시장과 상관없이 계속 신저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좀 장이 안 좋으면 계속 신저가를 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 계속 조정받고 이제 하림 지주는 좀 반등이 나왔네요. 근데 요 다우 데이터도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세방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근데 요 종목들을 이제 뭐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냐.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투자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최근에 사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고민하는. 그러면 신규로 뭐 이제 좀 사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떤 재무적인 가치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면 좀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자, 뭐 이제 깨끗해진다 치고 뭐 이제 뭐 일도 좀 마무리됐다 치고 뭐 2차 사태가 없다고 봤을 때 이 기업들은 현재 재무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업인가 없는 기업인가를 이제 좀 들여다보면 좀 도움될 수 있겠죠. 우선 하나씩 좀 성광부터 보겠습니다. 성광이 지금 1,600억, 시가총액이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1,000억짜리를 1조 가까이 들어올렸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리 5천억, 그 다음에 대성홀딩스 3천억, 서가스 4천억, 하림지주 9,500억, 다우데이터 5,800억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봤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저가 부근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서 또 10% 20% 하락이 안 나오고 있고 조금씩 뭐 찔끔찔끔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있는데 멀티플 측면에서 이 기업들의 어떤 돈을 버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번 어떨까 이제 보는 겁니다. 우선 다우 데이터부터 좀 보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PER이 세 방부터 밑에서 위로 올라갈게요. 세 방부터 보시면 세 방이 지금 시총이 2,8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1,000억 찍었네요. 영업이익도 400억. 당기순이익이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방. 재무적으로 매출액도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PER 3.0,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인가? 세방 1% 정도 주네요. 그래서 일단은 세방이라는 종목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다라고 우선 첫 번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주가도 보더라도 2014년에 오히려 주가가 22,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이니까 22,000원 지금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다우 데이터도 과거 대비했을 때 23,000원이었던 것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고 역시 지금 5,800억짜리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7,700억, 당기순이익 7,000억. 근데 요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제 키움 그룹의 어떤 지주회사 격인 그게 있기 때문에 연결 매출이 좀 많이 나와서 별도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별도는 많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별도는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래서 하나과 뭐 CJ가 그 자회사들 뭐 수많은 관련 관계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열티를 받으면서 나온 매출 이익을 이제 따진 거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이걸 보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지금 시총이 얼마죠? 2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1조, 당기순이익 7천억. 요렇게 됐는데 뭐 다우 데이터가 저 정도라는 거는 뭐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얘는 좀 일단 보류. 뭐 단순히 숫자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림지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림이 지금 460억 이익을 냈고 하림지주가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하림지주가 제주지mon공 자사주 보자. M&A 페노션 제일사료 뭐 다 연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라덴이 이제 지주사를 손대고 다우 데이터를 손댄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보기에 이제 재무제표가 좋으니 이렇게 영업이익도 많이 찍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쉽게 이제 그래 우리는 좋은 기업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놓고 닥달을 안 하겠죠. CFD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신경 안 쓸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가스
그러니까 서울가스는 이제 이런 당장 실적이 안 나오죠, 보시면. 똑같은 이제 어떤 이익과 이런 아까 흐름을 봤을 때 좀 약한 아이를 하나 건드렸습니다. 대성홀딩스 또 마찬가지 지주사를 건드렸죠. 그렇죠. 삼천리. 예, 삼천리도 그나마 좀 삼천리가 여기 있는 뭐 그룹 중에서는 지금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그냥 단순 어떤 이 기업만으로 보고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성광도 그나마 좀 뭐 이 기업이 지금 한 시가총액 1,600억인데 160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의 스코어 방금 봤던 기업들이 대단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세방도 지주사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방 전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방도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네, 뭐 지금 현재 상 스코어가 2,800억이 뭐 봤을 때 뭐 크게 어마이징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뭐 코스피의 어떤 중견사들 현재 더 저평가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완전히 싸고 막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 있고 막 지금 PR이 뭐 3배니까 2배니까 와 이거 주워 담아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한화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그룹주의 지주사가 PR이 2.2배고요. GS가 1.7배니까요. 그보다 더 좋은 기업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싸다고 그냥 무턱대고 사기에는 좀 어렵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이번 사태는 일단락된 것 같고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 주식이 엄청 싸니까 지금이라도 주워 담아서 나중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현재는 좀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낮다. 왜? 아직 잔재된 문제들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싸서 막 지금 발바닥에 있는 주식 가격도 아닌 것 같고, 기업이 엄청나게 지금 이익이 폭증하고 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군도 아니고 업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가 꼭 대한민국이 더 좋은 주식 단순히 보더라도 GS나 하나 이런 그룹주가 더 싸게 더 저평가돼서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아직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런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뭐 일단은 이 종목들이 이제 뭐 최근에 매입하신 분들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인 거죠. 현금 보유를 하시든 뭐 신용을 하시든. 그래서 좀 시간도 이게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글로리한 뭐 천국의 계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류의 주식이 아닙니다. 이런 주식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GS 하나 이 기업들도 대주주 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주가 유동 주식도 없고, 실적도 좋고, 엄청나지만, 보시면 주가가 지금 38,000원, GS 하나 31,000원, 그냥 계속 횡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높죠. 하나는 2조 3천억, GS는 3조 6천억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럼 얘네들이 더 좋은데 왜 얘네들을 안 건드리고 쟤네들을 건드렸을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얘네들을 시가총액을 2배로 튕구고 3배로 만들고 10배로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20조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20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통정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이 있어야지 그 다음 1,000억을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네들이 통정을 할 수 없는 캐파로 바꿔버립니다. 기관 투자자들끼리 주식 사고 팔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던져버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가 조작 자금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 배불려 주면서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마지막으로 웃은 자들은 대주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들도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1조, 2조 올라오니까 한 번, 두 번 던져버리니까 1,000억, 2,000억씩 던져버리니까 그냥 라더겐 일당들이 그냥 패대기에 쳐져버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태로 가버린 거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넥스트 스텝, 요 다음 단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주시장은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겪을 겁니다.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이 이제 호재가 있을 때 주식을 사지 마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라드겐 사태도 똑같은 거죠. 결국 누군가는 사야 되고 누군가는 팔아야 되는 이 거래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과가 100상자가 있습니다. 1000상자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 좋아요. 고급이에요. 그럼 이마트가 다 사가겠죠. 근데 이 썩은 사과를 누군가에게 팔아야 돼요. 그럼 속여서 팔아야 되는데 그 썩은 사과를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상자를 10만원으로 탈바꿈 시킨다 한들 최종적으로 그 썩은 사과를 누가 사겠냐라는 거죠. 누가 더 바보이냐의 게임이거든요. 정말 이 사과가 영원히 불멸하고 황금 사과고 너무 맛있고 계속 좋으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넥스트 바보, 그 다음 바보도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그 사과가 더 가치가 올라가니까. 간단히 말하면 금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금은 우리가 사기를 당할 리가 없는 거죠. 100% 순정 한국 금고로 해서 금만 산다면. 근데 주식은 보증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방, 하림지주, 대성홀딩, 삼천리 이 기업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정말 좋은 기업, 제대로 된 기업을 파악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하나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계좌를 넘긴 것과 비밀번호를 준 것, 핸드폰을 준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앞으로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더라도 절대 자신의 정보를, 개인정보를 남에게 넘겨줘서 주식을 거래하면 안 된다. 그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면 안 된다. 내 주식은 내가 해야 된다. 내 돈으로. 증권사, 우리 공인된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서 펀드를 가입하고 그 회사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항상 내 잔고 비밀번호는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내 걸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 그 아무리 좋은 주식, 아무리 천국의 계단,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2차전지, 아무리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마다 신용. 내 돈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순간 이제 시작과 동시에 지는 게임이다. 잘 될 때는 잘 돼서 영원히 끝없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서 지고요. 결국 못 팔아서 집니다. 팔아봤자 또 수익이 나는 신용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난 또 벌 거라고 확신이 들고 자신이 들어서 더 큰 신용과 레버리지를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라드겐 사태 때처럼요. 그래서 신용을 쓰는 순간 마약을 하는 것과 똑같은 중독적인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서 결국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신용을 쓰든 빚을 쓰든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번 틀려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라드겐 사태 때처럼 10억, 20억, 100억, 1000억 빚을 지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위험성, 이제 즉 내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나의 전 재산을 잃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빚더미에 앉게 하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좀 이 사태와 함께 더불어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냥 좀 정리를 하자면 이 관련 주식들은 최대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신규 매수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거고. 근데 두 번째는 신용이나 빚,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욕심을 버리자. 하는 순간 끝나고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